예전에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들을 만나셨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게 막 대화가 안 통한 적은 없었는데 서로 의견이 충돌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제가 학과 임원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중심이 돼서 선배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후배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 차이를 서로 조율해서 원활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조율하실 때 중간자 입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유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은 좀 신경을 써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의견을 들으면 결국 어느 한쪽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학과 임원일 때 항상 과 행사 참여율이 저조한 게 문제점이었었는데 그 과정을 해결하는 게 저에게도 과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후배들이 왜 참여를 하기 싫어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냥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들어보니 술을 너무 강요하는 문화 때문에 가기 싫다는 식의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께도 이게 에둘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술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후배들이 많이 믿고 참석을 해줘가지고 그 행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모의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기소개 먼저 시작해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저는 공감적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생 시절 비영어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업무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주의사항을 잘 듣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니 그들에게도 외국어일 뿐인 영어로 전달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전달하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소통을 하는 자세를 실천해 왔습니다. 공무원이 된다면 이러한 공감적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협력하여 세무행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가 아니라 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지금 신도시도 유치되고 테크노밸리도 유치하였으며 그리고 패션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세무 행정에 있어서는 작년에 지방세 체납 징수 그리고 세무조사 업무 그리고 세외 수입 징수 업무에 있어서 국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한 능력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장하는 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도전 아니면 위기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도전은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과정입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이 시험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왜 지금에서야 시작을 했느냐 말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냥 취업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가치관과 그리고 직업에 대한 평생 직업에 대한 저의 신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되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돼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자세가 안정적이세요. 네, 자세에 흔들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려든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장점입니다. 정책이랑 지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이제 사자성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어구라든 것들을 좀 써서 네네. 이제 좀 답변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봤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긍정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완을 해주셔야 될 점들이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아직 어색하세요. 네, 어색함이 많이 묻어나시고 떨림이 많이 존재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소리 크기도 지금 좀 많이 작아요. 네, 현장 들어가셨을 때는 목소리 크기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잘 들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장을 하시면 눈을 많이 깜빡거리시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릇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자꾸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뭘 묻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답변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생각이 질문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은 답변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타인 분쟁 시 중대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본인 분쟁 사례를 말씀을 하셨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포인트들이에요. 네, 이런 식이면은 그게 이제 면접관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떻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집중을 안 하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 리스트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가 왜 이런 것들을 물었는지 그 요지를 한번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을 나름 공부는 하셨는데 몇 가지만 뽑아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외의 정책이 나왔을 때는 지금 솔직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지금 너무 빠르게 풀이가 되고 있어요.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와도 최대한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면접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뭐 완벽하게 말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네.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더 배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좀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도 잠시 생각해 보겠으니까 생각해봐도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라도 답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